다가오는 2014년 새해는 말의 해인데요. 이 말의 해를 앞두고 지난 10월 국내에서 첫 말 갈라쇼가 열렸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페가서스 페스티벌이라는 이 말 갈라쇼에서 전재식 국가대표 마장마술 선수 겸 코치와 그의 에마 클래식걸은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갈라쇼가 특별했던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역경을 딛고 일어선 주인공의 줄거리가 실제 연기했던 클래식걸과 전재식 코치의 스토리와 닮았다는 점이죠. 오늘 인터뷰 선물, 그 감동의 이야기를 들어보러 마방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In a few weeks, I will get time to realize it's right before my eyes, and I can take it. 말 갈라쇼라는 거는 저희한테 굉장히 생소했던 거예요. 갈라쇼가 다른 어떤 종목보다는 승마가 더 어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말을 탄다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품격 높은 힐링? 제가 타는 말들한테는 항상 사랑을 베풀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보이는 이 말이 클래식 걸이라는 말이고, 근데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강습말들도 한 15두가량 구입했었어요. 그때 얘를 처음 봤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게 맞는 말일까요? 승마 대중화에 이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재식 코치님. 그리고 저기에 또 한 명의 주인공, 클래식 걸. 예. 아직 지금 얼굴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마방이라는 곳에 들어왔어요. 네. 사실 그 이제 내년이 말의 해라서 더 이렇게 오늘의 만남이 뜻깊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선물이 이렇게 마방까지 들어오게 된 거는 지난 10월에 국내 첫 말 갈라쇼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뭐 피겨 갈라쇼 네. 이런 경우는 많이 들어봤지만 말 갈라쇼라는 거는 저희한테 굉장히 생소했던 거예요. 일단은 통상적으로 갈라쇼 하면 어떤 그 스포츠 선수나 네. 어떤 무용하시는 분들이나 해갖고 뭐 무슨 콩쿠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난 후에 운동하는 선수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승마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컴페티션이라는 단어를 보다 쇼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갈라쇼가 다른 어떤 종목보다는 승마가 더 어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승마 대중화를 위해서 우리가 갈라쇼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기획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고 네. 예, 그랬었어요. 오늘 정말 선물인 것 같아요. 이 말들이 이렇게 옆에서 저희 촬영을 도와준 오늘 진짜 저희 선물이 이렇게 마방에 들어온 건 진짜 선물인 것 같은데 그 지금 이제 보이는 이 말이 클래식 걸이라는 말이고 네, 맞습니다. 말 갈라쇼에서 같이 예, 쇼를 공연하셨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인데요. 근데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독일에 2010년도에 아시안 게임 위해서 저희 독일에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선수단으로서 저희가 아시안 게임에 참가할 종합마술 마피를 구입하러 갔고 네. 그런 와중에 같이 겸사겸사 우리 강습말들도 그때 한 15두 가량 구입했었어요. 그때 얘를 처음 봤죠. 같이 간 친구들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얘는 갖고 가야 된다. 데려가야 된다. 예, 왜냐하면은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 발탁이 된 거네요. 네, 너무 예쁘게 생겼고 뭐 걸음걸이도 정제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발걸음이 정제돼 있어갖고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죠. 너무 예쁘게 생겼으니까 뭐 모색이나 이런 게 빠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하얀 말 중에서도 얘처럼 하얀 말이 참 드물어요.
이렇게 말 갈라쇼용 말로 데리고 오신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손님 접대나 네. 강습용 정도로 맞습니다. 쓰면 자기 역할을 다 하겠다. 근데 그런 말이 어떻게 해서 말 갈라쇼의 이렇게 주인공으로 쓰게 된 건가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같이 이제 운동을 저와 같이 운동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이제 그야말로 강습만 네, 열심히 뛰었는데 강습했을 때도 근데 보기보다는 얘가 성격이 그렇게 되게 온순하거든요. 근데 막상 타 보면은 너무 강해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마장마술은 셀프 캐리지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항상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는 스폰지 같아요, 머릿속이. 그 갈라쇼의 제목이 페가서스 네, 페스티벌. 페가서스, 예. 그 페가서스가 결국 클래식걸이 연기한 네, 말이 거고 맞습니다. 스토리가 있다고요. 네, 스토리가 네,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스토리죠? 페가수스라는 말이 이제 태어났는데 처음에 이제 그 어떤 소녀가 네. 그 말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집에서 자라면서 너무 사랑해 같이 지내다가 어떠한 이유로 페가수스가 서커스단에 팔려가게 됩니다. 네, 거기서 페가수스는 고통을 받게 되죠. 그렇죠. 서커스에서. 네,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는 양쪽 눈을 실명하게 돼요. 실명하면서 다른 사람의 접근을 불허하고 모든 사람을 다 배척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제 소녀가 다시 그런 페가수스를 보게 된 거죠. 소녀의 지극정성으로 인해서 페가수스가 다시 옛 기억을 천천히 찾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녀를 위해서 떠나기 전에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떠나서 페가수스 별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페가수스 페스티벌이라는 국내 최초의 갈라쇼, 말 갈라쇼로 덕분에 이렇게 선물과 코치님 그리고 클래식걸 또 마방 이렇게 다 인연을 맺게 됐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승마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멀리 있게 느껴지는 스포츠예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 참 동경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말을 탄다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저한테는 말 타는 거는 품격 높은 힐링?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뭔가를 내가 사랑을 베풀 때만큼 편안할 때가 없다. 제가 타는 말들한테는 항상 사랑을 베풀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마장마술로 바꾼 게 제 승마 인생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 또 다른 도전 이런 거였었어요. 사실 처음에 저희 감독님이 저한테 마장마술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했을 때 나 그럼 장애물을 못해서 쫓겨나는 건가? 이런 네, 생각을 네, 했었어요. 네, 네. 스케이트를 치면은 스피드 스케이트 하다가 피겨로 바꾸라는 얘기인데 한 며칠간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감독님한테 제가 타고 있던 장애물 말들 저는 이제 손 안 대겠다. 그리고 저는 마장마술만 하겠다 하고 그때 올인을 한 거죠. 근데 장애물 운동은 마장마술 운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편안합니다. 네네. 근데 마장마술은 몸이 더 힘들고. 제가 지금 조금 알아듣는 척을 했지만 예. 사실 저도 거의 몰라요. 네. 자세히 아는 게 아니라서 먼저 코치님께 그 종목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마장마술은 뭐 올림픽 종목에 있고요. 그리고 시합장 안이 가로 세로 20에 60m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 지점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장마술은 이제 어떤 보법으로 가서 어느 지점에 가서 원운동을 한 바퀴 해라. 또 어느 지점에 가서는 정지를 해라. 어느 지점에 가서는 뒤로 후퇴도 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빨리도 가고, 어느 지점에 천천히 가고 해라. 한데 그거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 그런 모든 동작들은 말의 본능에 충실한 움직임들이에요. 동작이에요. 또 말씀하셨던 장애물? 네, 장애물 비열이 네, 있습니다. 네. 장애물 비열은 마장 이 시합 경기장 그 규격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충분한 공간에서 장애물은 한 15개 정도 네. 정도 하고 높이는 높이에 따라 등급이 나누는데 올림픽에서는 한 160, 1m 60 정도 높이, 폭은 한 1m 80, 어떤 거는 뭐 2m도 나오고, 네. 그리고 또 그 워터 장애물이라고 물을 뛰어넘는 거, 넓이뛰기인데 그거는 한 3m 50 이상, 그 정도를 뛰고 비열을. 근데 그거를 낙하를 하면 감점이 되고
거부를 해도 감점이 되고 또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는 보통 1분에 375m 가는 속도로 장애물을 비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종합마술이라고 제가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딴 종목인데 네. 종합마술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를 넘어선 익스트림 같아요. 예, 익스트림이에요. 왜냐면은 마장마술도 하고 3일 동안 마장마술 끝나고 그 다음 날 크로스컨트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장애물 비열 경기를 하는데 대신 난이도는 조금 낮습니다. 마장마술 난이도도 낮고 장애물도 낮는데 문제는 크로스컨트리. 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A, B, C, D 코스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A, B, C, D 코스까지 끝나려면은 거의 한 25km를 말이 뛰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필 학대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FA에서 결정한 게 그러면 A, B, C는 없애고 D 코스만 하자. 크로스컨트리만. 배려해서. 예, 그래서 지금 한 5km, 6km 정도만 장애물을 야외 장애물을 비열하면은 되는 정도. 그래서 지금 해보면은 예전에 제가 ABC 있을 때도 했었고 지금 이제 그거 다 없어지고 D만 했을 때 지금 훨씬 더 수월하긴 합니다. 대신 좀 위험한 부분은 좀 광저우 네, 아시안 게임 네. 생각하시면 그래도 기분 좋으시잖아요. 좋죠. 너무 좋고 거기서 훈련할 때 정말 제 생에 처음으로 그만큼 그토록 열심히 한 게 있었을까 한 정도. 왜냐면은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위험하니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언제 저도 사고 날지는 모르잖아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안 하면 사고 안 나겠지만 어차피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승마를 하게 되셨을까요? 88 서울 올림픽이 이제 바덴바덴에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승마뿐만이 아니고 전 종목에 걸쳐서 올림픽 꿈나무를 많이 육성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었죠. 학교가 이제 시골에 있는데 네. 예, 경기도 승마협회 회장님께서 몇 명 좀 선발해달라.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 꽤 오래 되신 건데 어떻게 그 사이에 좀 이렇게 힘들게 어떤 무명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절이 있으셨나요? 누구나 아마 그런 거는 있었을 것 같아요. 클래식걸도 무명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쟤는 정말 무명이었었고. 기대조차 걸어주지 않았던 무명. 근데 저 또한 클래식컬하고 다를 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래식컬을 제가 가리킬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말을 많이 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좋은 말을 타면은 그 말만 아마 열심히 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내 말이라고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이 말 저 말 많이 태워주신 것 같아요. 그러고 이 말 저 말 많이 타다 보니까는 그런 말들의 습성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더 많이 접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명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클래식걸처럼 가리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즘 저희가 이제 막 승마의 대중화라든지 승마가 왜 좋은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승마 해보시니까 승마 정말 너무 권해주고 싶다. 진짜 그러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 건강에 좋고 장이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자세도 자세도 좋아지고 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 건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말을 태운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와서 말을 타든가 했을 때 그 모습도 너무 좋지만 또 승마장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목가적이에요. 그러게요. 예, 이 안에 있으면은요 그냥 힐링이 저절로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가 여기 와서 얘네들을 보고 얘네들한테 사랑을 베풀면서 스트레스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요즘 또 많으신데 네. 승마를 하면은 확 날려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승마 말과 교감 이런 거 하면 각설탕이라는 그런 영화가 생각나요. 근데 진짜 말을 다루실 때 뭐 각설탕 이렇게 주고 그렇게 달래시나요?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얘네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또 얘네들도 꾀를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이제 체벌을 하게 되는데 체벌을 하고 나면 항상 마음은 아프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체벌보다 가장 좋은 건 진짜 칭찬인 것 같아요.
이제 승마랑 조금 다른 예지만 일반 사람들이 말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관광지나 유원지에 있는 말, 이끄는 마차. 그리고 실제로 거기선 채찍을 사용하고 말 이거 막아 놓잖아요. 이렇게 눈. 맞습니다. 우리는 저는 어렸을 때 배우기를 기마민족이라고 배웠는데 예, 하지만 말문화가 없는 기마민족 같아요.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말에 대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도 많고 또 뭐 말에 대한 소설도 많고 네. 영화도 많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접근성도 문제가 네, 있고요. 맞아요. 네. 말 승마하려면 접근성도 문제가 있고 근데 좀 더 말 문화도 좀 저희들이 만들어가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야구 경기를 보러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야구 경기를 보는 거하고 야구 경기에 대한 룰을 찾아보고 룰을 보고 나가서 야구를 보는 거하고는 그거 완전히 상반되거든요. 느끼는 게요. 근데 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말을 보는 거와 말 문화를 접해서 말은 이렇구나. 아,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구나. 이랬을 때 사람들이 말을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갈라쇼도 우리는 승마인들을 위해서 갈라쇼를 하는 게 아니고 대중들을 위해서 위해서 한다. 갈라쇼. 자연스럽게 말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했을 때 그게 진정한 예. 잠시나마 말은 어떤 동물인지. 참 온순하고요. 온순하고 힘차고 언제나. 그리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요즘 같은 강아지 같다고 할까나?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덥고 그러면은 말들이 항상 이렇게 좀 기력이 없어 보여요. 근데 요즘 같이 찬바람 불고 그랬을 때 말은 굉장히 기분을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왜 강아지가 깡충깡충 뛰듯이 네. 예, 활력이 막 있는. 네, 뭐 피아노 쇼팽인가요? 예, 그런 예 강아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저는 요즘 이렇게 아침에 말 타고 나가면 그런 게 예 생각이 나고 예 그럴 때는 항상 너무 사랑스럽죠. 말 목을 만져보니까 되게 따뜻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각설탕을 줘보니까 간지럽고. 네. 이제 그런 거를 느끼면 아, 이 말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구나. 이게 정말 생명체구나.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대중화 바람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승마 대중화는 점점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 2시간 운전하고 가서 운동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네. 우리는 되게 멀다고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하죠. 왜냐면은 내가 운동하러 가는데 서울에서 근무 마치고 대전까지 가서 말을 탄다? 이거는 우리 상상으로는 어휴, 그건 말이 안 돼. 이런 그런 부분이 우리는 있으니까는 접근성만 좋아진다고 하면은 대중화는 더 빠르게 전파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농림부에서 발표한 내용 보니까는 2015년까지인가 해서 승마장 자체를 뭐 500개소를 이상 늘려주겠다 이렇게 가격도 많이 낮추고. 네, 그런데 가격을 많이 낮추는 게 그게 능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조금 어느 정도는 적정한 수준으로 받고 대신 말 복지에도 그만큼 그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말도 행복하고 사람도 행복하고 윈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선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인생에서 받았던 가장 큰 선물,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남기고 가고 싶은 그런 선물에 대해서 여쭤보거든요. 코치님께도 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저한테 말을 타면서 선물. 아름다운 동화 속의 왕자? 왜냐면은요. 왜냐하면은 제가 클래시컬을 타고 나가면은 이렇게 우리 회사에 방문하신 분들이 와 백마탄 왕자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누구나 그러잖아요. 말을 타면 백마 타면 백마탄 왕자라고 다 동경의 대상이잖아요. 맞아요. 이 여자분들이 신데렐라 공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한테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장마술 종목 특성상 항상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인공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말을 타면서 제 인생의 선물이지 않을까 항상 그런 마음이. 근데 또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저는 나는 엑스트라고 저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아요. 왜냐면은 얘가 주인공이 돼야지만은 내가 더 빛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 분들을 좀 귀하게 생각하면 내가 귀해지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말의 해잖아요. 내년에는 또 인천 아시안 게임은 중요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 계획으로는 다시 한번 종합마술을 할 것 같아요. 대신 종합마술을 빨리 가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들어오면은 클래식 걸 하고 다시 마장마술도 도전할 것 같습니다. 다른 말을 이렇게 타보면은 그 말에 대한 한계를 알겠는데 얘는 아직 그 미래에 대한 어디까지가 얘가 단지 얘 능력을 아직 저는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무궁무진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교감해 갖고 아시안 게임 때 선발이 돼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게 맞는 말일까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승마 대중화에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2014년도에 잘 해서 아시안 게임도 잘 하고 해서 성공해서 말문화를 창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